심일강 저번에 못했던 부분부터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2번에 보면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주제를 볼 건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 그리고 이 기억 안에 지식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 지문에서는 스크립트라는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내가 새로운 상황을 이해해야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이 엑서사이즈 2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문을 먼저 보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보면은 1번 바로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르게 이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의 this but 이거를 하나의 주어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한다라는 것이 is obvious, 명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명확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설명을 2번 문장에 해주는데, 이거 관계부사 Y 생략을 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유, 여기에서 understand가 자동사로 쓰였는데 이거는 뭐 능수동 이런 물어보는 어법 문제로는 출제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얘가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유, 이것은 대절이라고 설명을 하네. 그래서 대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기억도 다르기 때문이다. 3번 넘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단순히 are not yours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yours가 소유 대명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옆에 나와 있듯이 너의 경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은 너의 경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가지게 된 기억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현장학습을 갔어. 근데 그 현장학습에서 겪었던 경험이나 거기에서 내가 알게 된 지식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3번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4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대상을. 근데 이 대상이 어떤 건지를 in 메모리 뒤에 나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내용 보니까 그것과 관련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을 찾아야만 한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내가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내가 원래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anything이라는 새로운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두 개를 연결해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5번에서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오형식이거든요. 요거 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번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첫 번째 to find 그리고 and 뒤에서 두 번째 to use가 목적격 보호로 쓰일 거고요. 첫 번째 목적격 보호 먼저 보면은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도록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 구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이해와 관련한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내가 찾아낸 지식 구조 요거를 to use 뒤에서 that structure이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예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무엇에 관해서 예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for 뒤에서 요렇게 명사절로 목적어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지 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전치사 for 뒤에 what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what을 쓰면은 보통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event라는 주어가 were 비동사 likely to 뒤에 take place까지 써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take place가 자동사거든요. 이게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얘가 완전한 문장인 것 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for 뒤에 what이 아니라 that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that을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what event를 이렇게 하나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중간고사 때 비슷한 표현이 나왔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은 what이라는 의문사는 혼자서도 의문사의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랑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짧은 예문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목적어에 나와 있는 부분이 너가 원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종류의 물건이고 뭐 어떤 종류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원하는 것의 종류가 어떤 이벤트, 행사라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이 what이라는 의문사를 수식하는 역할과 함께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과 의문사의 역할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쓰이는 what을 의문 형용사라고 하면서 what 이벤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고 이벤트에서 이렇게 끊고
나머지 문장들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라는 거를 다시 보면은 주어가 없고 비동사 were부터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for 뒤에 what 명사절이 오는 거 요렇게 오는 게 전혀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면은 이해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하는 상황에 맞는 지식 구조를 발견을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찾은 그 지식을 사용을 할 거야. 발견하고 나면은.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지를 예상해야 하거든. 예상을 만들어낸다라는 말 자체가 예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이런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문장의 so that 뒤에 새로운 사건들은 could be understood 수동태 동사를 씁니다. 어디에 관하여 여기 in terms of 혹시 몰라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어딘가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normal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과 관하여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혹시 몰라가지고 뒤에 칵테일 파티 얘기로 사례를 들고 있기는 한데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놀이공원에 놀러 갔어. 그러면 이 놀이공원에서 내가 뭘 해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매표소에 가서 표를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놀이기구에 줄을 서야 되는데 어떤 놀이기구는 줄이 길고 어떤 놀이기구는 줄이 짧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놀이기구를 찰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지식 구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놀이공원에 간 이야기를 하면은 꺼내오는 겁니다. 요거를 꺼내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놀이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매표소에서 표를 끊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표를 끊고 나서 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겠다. 아니면은 놀이기구를 많이 타고 싶으면은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전략을 세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이 5번 문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해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6번 문장은 칵테일 파티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칵테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요거 동사 보면은 was being told라고 해가지고 수동태에다가 진행 붙었거든요. 수동 진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말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 understander는 brought out,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칵테일 파티 스크립트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칵테일 파티 스크립트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전에 경험했던 칵테일 파티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그에게 말했던 무엇에 관해 일반적으로 칵테일 파티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해 라고 해가지고 해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칵테일 파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그에게 말을 했던 그의 칵테일 파티 대본을 끌어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이거를 지금 brought out 뒤에 있는 목적어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꺼내고 나서 and 뒤에 이 이해자는 사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꺼내온 그 정보를 뭘 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해를.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 칵테일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해하게끔 스스로를 끌어오기 위해 내가 머릿속에서 꺼낸 그 지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해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마지막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be about to hear,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막 들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에 막 들으려고 하는 혹은 앞으로 듣게 될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를 도와주는 그러한 지식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 구조가 사실상 5번 문장에서 보면은 지식을 찾는다 라는 말을 여기서는 brought out, 꺼내왔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식을 사용한다 라는 말을 여기서는 used, 반복을 해가지고 5번에서 얘기했던 이 새로운 이해를 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이 지식을 포함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것들이 내가 새로운 것들을 이해해야 할 때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새로운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억이나 지식을 꺼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3번으로 넘어가서 바로 보면은 이거는 팩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이라고 하는 이 색의
강렬한 시각적 영향력. 그러니까 빨간색은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자연에서는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 근데 자연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1번부터 디테일 체크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문장 앞에 이렇게 전치사 of가 쓰였다? 그럼 얘는 해석을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 모든 색깔들 중에서 요렇게 of 뒤에 명사 끝났고 그 다음에 더 원이 주어 그리고 얘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거야. 수식할 때 make impact on이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is red 라고 해서 우리 눈에는 무지개 색깔들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여기 arresting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동사 arrest를 뭐 ing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단어 자체로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arresting이 이제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을 하는데 어쨌든 해석은 즉각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지. 무엇에 관해서 불이나 위험을 나타내는 색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보면은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색깔이거든요. 이게 be charged with 한 번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경보와 긴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은 빨간색은 우리 눈에 가장 띄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나 위험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냐 4번부터 보면은 우리는 빨간색 fire engines 소방차 그 다음에 warning light 경고등 그리고 레드 크로스는 적십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의료 봉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전부 다 뭐 불 혹은 위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빨간색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5번 문장 계속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어디에서? from a distance가 멀리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서 어떤 물건이 눈에 띄게 만들어지고 싶어. 예를 들면은 포스트박스, 우체통이나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 텔레폰 키오스크가 그 쉽게 말하면은 공중전화 박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멀리서 눈에 보이게끔 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빨간색으로 칠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페인트가 O형식으로 쓰였어요. 근데 6번 문장에서 아마도 빨간색이라는 게 눈에 띈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빨간색이 눈에 띄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에 대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6번 문장 전체의 구조가 빨간색이 되게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고 이에 대한 결과로 대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wild animals가 야생동물을 말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빨간색으로 가지고는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조금 정확하게 직역을 써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뭐라고 추가 설명을 해주냐면은 심지어 so called 소위 이른바 red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런 동물들 조차도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찐 빨강이 아니라 적갈색이라는 음영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갈색이 섞여 있는 붉은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색깔이 어떤 특징을 가질까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렇게 쉐이즈를 수식을 할게요. 일단 문맥상 숨길 겁니다. 어떻게 하기보다는 advertise, 눈에 띄기보다는 여기 뒤에 표현을 써두기는 했는데 rather than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는 얘를 의미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빨간색은 너무 눈에 잘 띈단 말이야. 근데 야생동물들이 눈에 너무 띄어버리면은 잡아먹히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빨간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름에 red가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갈색이 섞인 적갈색의 음영으로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7번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few가 들어옵니다. few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거의 부정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비교적,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나비들도 또한 거의 빨간색이 아니라는 거지. 8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영국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이렇게 두 개 단어가 유럽 대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한 가지 종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밝은 붉은색을 이렇게 수식할 겁니다. 무엇과 같은 like a splash of blood가 한 번의 핏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붉은 제독 나비라는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얘만 나비 중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새빨간 색깔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팩트를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빨간색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눈에 띄면서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연은 오히려 이거를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쭉 순서대로 말하는 그런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3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12강이 그 지문이 6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에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13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2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3강 1번 바로 보면은
연설이 뭔지는 알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 연설이라고 하는 거를 공연이 아니라 소통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바로 볼게요. 보면은 주어가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Be concerned about, 걱정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그러면은 합치면은 실수하는 것에 관하여 걱정하는. 언제? 연설에서. 그래서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 is 뒤에 대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절 내용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이겠죠? 봅니다. 연설하는 행동을 뭘로 보냐면 공연으로 본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기보다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죠. rather than이 쓰였기 때문에 소통의 행동으로 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요 문장은 좀 쓰기, 라이팅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rather than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고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하기도 하니까 요거는 좀 라이팅 연습을 좀 해주세요. 2번 문장 계속 보면은 사람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뭔지를 뒤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청중이 is judging,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거고 그러면은 무엇에 관해서 판단을 할까? Scale of absolute perfection 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완벽의 척도에 관하여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완벽이라는 게 뭔지를 뒤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뒤에 수식하는 내용을 보면은 모든 잘못 말한,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한 한 단어 혹은 어색한 몸짓,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count against가 한 번에 불리하게 여겨지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여겨지게 될 절대적인 완벽함의 척도에 대해서 본인들을 판단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지금 이 문장에서 보자. 여기 나와 있는 people, they, them, 그 다음에 them 이거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문장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내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은 나를 판단할 것 같은데 뭘 가지고 판단을 할 것 같냐면은 완벽해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 완벽하다라는 거는 뭐냐?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이 어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끔 여겨지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해야 하는 그 척도로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3번 문장의 but 뒤에서 연설을 듣는 청중들은 are not like judges라고 해서 여기서는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판정단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청중들이 판정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디에서? 바이올린 연주회나 아니면은 아이스 스케이트 공연에 있어서. 4번 문장에서 청중들은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look for이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을?
고도의 기교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그러면은 뭘 찾고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문장이 not a but be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리고 looking for 이렇게 for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청중들이 찾고 있는 건 요게 아니고 요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well thought out 이거 세심하게 계획된 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이런 연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는 뒤에서 요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전달하는데 그 스피커의 생각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완벽한 모습보다는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뭔지를 듣고 싶다. 그게 청중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5번 문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어떤 에러나 뭐 한두 개의 에러라고 해석을 할게요. 이게 실제로는 높일 수 있대. 이 연설자의 매력을. 어떻게 함으로써? 사역동사 make를 가지고 동명사 썼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하는 사람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면서 혹은 인간적이게끔 보이게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이거 3, 4, 5번에서는 뭘 주의를 해주냐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든 댐이든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그 대명사의 대상이 좀 바뀝니다. 보면은 speech audiences 그 연설을 듣는 관중들을 여기에서 they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지층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they나 them이다라고 하더라도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가리키는 게 다르잖아? 그래서 요거 좀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exercise 1번 보면은 이 지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강 중에서 좀 가장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주제를 바로 볼게요. 보면은 생물공학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공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 하나라는 거야. 이걸 좀 쉽게 정리해 볼게. 뭐가 있냐면은 폐수 처리를 위해서 활용되는 인공생태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공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게 생물공학을 활용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생물공학이 뭘까라는 거를 잘 이해해줘야 지문 전체를 이해하기가 편한데 여기 디테일 체크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미생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는데 환경 기술에까지 활용을 하는 거지. 요거는 환경을 살리려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환경 기술 같이 환경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가 생명공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주어가 몇몇 생태계들 그리고 중간에 콤마 끼고 전치사가 왔거든요. over 전치사 뒤에서
wide range of가 다양한 범위의. 그래서 다양한 범위의 장소나 목적에 걸쳐서 몇몇 생태계는 건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가 목적 없이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는 게 맞죠? 그러면은 이 1번 내용 자체가 이제 생명공학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2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얕은 연못 혹은 A series of canals라고 해가지고 일련의 운하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대. 근데 이 운하라는 게 뭘까 뒤에서 생태 배수로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생태 배수로라는 건 뭘까 뒤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모으는데 흐름을 모으는 거야. 무엇의 흐름? surface water가 지표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수는 쉽게 말하면은 그 호수나 아니면은 바다에 그냥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호수나 바다에서 흐르고 있는 이 물의 흐름을 모아주는 배수로라고 알려진 운하나 얕은 연못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미지로 한번 보여줄게요. 보면은 잠시만. 적당한 이미지가 안 보이는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서울에는 좀 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보도블록 옆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하천처럼 조그만한 이제 물길이 이렇게 트여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하처럼 이제 물이 흐르는 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 보면은 주어가 marshy plants 이게 습지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들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문장을 잘 봐줘야 돼요. 왜냐면 콤마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주어 동사 찾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습지식물에 대한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use 그리고 and 뒤에 remove 2개. 그래서 습지식물은 사용하고 제거한다. 무엇을? 물속에 있는 이 영양분들을 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양분을 사용한 다음에 영양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영양분일까? 물속에 있는 영양분인데 뒤에 수식어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일단 아이고 미안해. 요렇게 수식한다라고 볼 거고 수식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폐기물이나 오염물질로서 이 습지식물에게 전달이 되는 물 속에 이거 해석을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석으로 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다음에 없앤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냐면, 만약에 이 부들이라고 하는 습지 식물이 어떻게 이제 물속에 존재를 하면서 혹은 습지에 존재하면서 환경을 좀 나아지게끔 해줄까라고 하면은, 이제 얘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이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 속에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성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한테는 밥이 되는 성분들을 얘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오염 물질이나 폐기물이 얘가 밥을 먹기 전과 후에 따라서 이 오염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얘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기 전에는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이 되게 유해했는데 먹고 나니까 이게 나름 정화가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문에서는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영양분이 제거되는 것, 얘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나는 건지를 콤마 사이에 이어지는 문장이 되어야 하는 부사절을 써줬어. 웬디의 플랜티드를 써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요거 앞문장 주어 요거라고 생각을 해줘야죠. 요 습지 식물이 연못이나 운하에 심어질 때,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까? 콤마 뒤에 지금 문장이 접속사 하나 두고 요거 두 개 왔거든요. 이제 세 번째 문장이 와야 되는데 또 접속사가 없잖아. 그래서 뭘 썼다? 분사구문을 썼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뭘 도와주냐? 물이 깨끗해지는 걸 도와준다. help는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습지 생태계를 얘기를 할 겁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러한 운하나 연못을 만들었고 거기에 부들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줬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4번에서는 특별히 디자인이 된 습지 생태계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요것이 have been constructed, 만들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관계부사 수식이 들어갈 건데, 요 관계부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요거 주어 수식할 겁니다. 요거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완전한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박테리아랑 식물이 광산 폐수를 처리하는 것, 동사, 목적어, 그리고 and 뒤에서 박테리아랑 식물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도와주는 것. 무엇을? 독소 제거를. help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요 프로세스랑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랑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습지 생태계가 어떤 곳인지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근처에 광산이 있다. 광산은 그 굴 같은 데서 뭐 광물 이런 거 채굴하는 거죠. 뭐 석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이제 채굴 과정에서 만들어진 폐수를 처리하면서 또 그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물 속에 포함이 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박테리아나 식물,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습지 생태계라고 할 거래.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문장 계속 보면은, 다른 큰 규모의 생태계는
만들어지는데 부분적으로 도시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나오는 폐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게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생태계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생태계들은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까 주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생물공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생태계는 일부가 되는데 어떤 것의 일부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 생물공학이라고 알려진 것의 일부. 그래서 요렇게 생물공학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 생태계가 그 돌아가는 이제 작용하는 원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지문 자체가 설명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인간은 생물공학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 다음에 exercise 2번 보면은 일단 이동통신이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 나올 겁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하려면 말을 좀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동통신에 아이고 요렇게 정리해보자. 이동통신의 발달에 따른 비음성 소통의 부상. 이게 뒤에 지문에서도 나올 건데 그러니까 비음성 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 보통 우리가 뭐 DM을 보내든 카카오톡을 보내든 이모티콘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에 소리가 들어간 이모티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소리가 나지 않는 그냥 이미지나 아니면 짤 같은 걸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동통신이 발달을 했더니 굳이 내가 소리 내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전달할 수 있게 됐어. 그랬더니 동시에 어떤 문제가 같이 따라왔냐? 대면 소통의 위기가 생겨났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연속적으로 쭉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이동 통신이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밑에 써두기는 했는데 이제 뭐 음성 문자 데이터 주고받게 하는 기술 스마트폰으로 하든 패드로 하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바꾸어 왔다라고 합니다. 변화를. 근데 어떤 변화를 바꿔왔는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랙트 위드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을 바꿔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 뒤에서 as 이거 접속사거든요. 더 많은 시간이 이동통신 장비로 보내지면서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닌데 수동태로 쓰니까 좀 어색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동통신이 발달했고 우리가 지금 그거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게 뒤따라 왔다라고 합니다. 이모티콘 유즈, 이걸 하나의 주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모티콘 쓰는 거. 그러면서 이번 문장에 뭐 핸드폰, 스마트폰, 태블릿 아니면 비슷한 기술들 이러한 것들이 have penetrated, 침투해 왔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이 세상에. 근데 어떻게 침투해 왔냐면은 at a rate가 속도로, 근데 중간에 enormous가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침투해 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치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and 뒤에서 비음성 통신이 규칙이라기보다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의미 추론이나 빈칸으로 내기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표시를 해두기도 했지만. 요렇게 해석을 할 건데, 봐봐.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라는 것, 이거를 규범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규칙으로 막 이렇게 해, 이렇게 막 주변에서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비음성 통신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왔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non-voice communications로 시작하는 문장이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3번 문장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2013년에는 이 모바일 서브스크립션이 서비스 가입 사용, 이걸 하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같았다라고 하거든요. 추정 인구 수와. 근데 이게 어떤 인구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 make up이 구성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똑같은 해, 당연히 2013년이겠죠? 전 세계 인구를 구성하는 추정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2013년에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인구들이 이 모바일을 사용을 하더라 라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have pinned 고정시키고 다 완료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트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고 받는다라는 말을 send and receive 이거 한 번에 동사 표현할 거거든요. 무엇을 수십억 개의 전자 메시지를 뭘 통해서 공개 혹은 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데 내가 이제 글을 올리겠다 아니면 어디 게시를 하겠다 이거는 좀 공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개인적인 연락이든 아니면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든 여러 가지들이 소리 없이 막 주고받아 져 왔다 라는 얘기를 4번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동통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비음성 소통이 막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했죠. 5번 문장은 마지막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좀 부작용으로서 이제 대면 통신이 없어지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거 한 번의 통신 매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져 왔냐면은 이게 많아져 왔어. 이거 소댓 구문이거든요. 아까랑 똑같아. 앞에 있는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문장이 결과인데 뒤에 접속사 that을 생략해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붙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는 so밖에 없지만 두 번째 문장 앞에는 접속사 that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 계속 보면은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연구자들은 have worried, 걱정해 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face-to-face communications, 대면 통신이 could become extinct, 사라지게 된다라는 점을 걱정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 지문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퍼, 종이 제가 게시물에는 요 주제랑 요거를 제가 다른 지문에 있는 거랑 수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요거 지금 한번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볼게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막 감정이 격해졌어. 막 화가 막 크게 나거나 짜증이 엄청 났어. 그때 공감과 이 친구와의 정서적 연결, 그러니까 공감과 정서적 연결은 사실 같은 말이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너랑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정서적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감정적인 두뇌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주어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두뇌 영역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것이 is 뒤에 overexcited,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에 있을 때 뭐 때문에 due to가 because of로 말하죠. 좌절감, 슬픔, 혹은 다른 어떤 강렬한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할 때면 그 아이는 is not able to 할 수 없습니다. contain, 억누르는 거. 여기에서 contain이 억누르다, 참다, 포함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억누르거나 참기가 쉽지 않아. 그럼 이제 2번 문장의 this가 가리키는 게 이 1번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화가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occur은 자동사죠. 그러면은 화가 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 situations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이가 close, in, on 제기대명사 요거 한 번에 자신 안으로 움츠려 들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is not able to do 할 수 없는 거야. 무엇을?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이거 그들이 얘기되는 것?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정리해보면은 화가 너무 났어. 그러면은 이 화를 주체를 못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표현이 안 되는 상태를 closes in on themselves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 그들에게 얘기되는 것을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때 막 엄마나 주변의 친구들이 뭐 같이 뭐 하자, 뭐 해줘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짜증이 막 일어날 때 혹은 or 뒤에서 어떤 비판 혹은 안 좋은 의견이 생겨날 때 만들어질 때인데 이 커멘트가 어떤 건지를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부모가 이거 find가 오형식인데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루기 힘들다라고 보는
의견 혹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만들어질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화가 너무 나거나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한 말이 나오는 때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다루는 두뇌가 되게 흥분해 있는 상태인 것이다 라는 설명을 2번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3번 문장에서 말 그대로 그럼 이 아이를 어떤 상태라고 볼 것인가, 자신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밖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성적인 부분 밖으로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문장 내용을 너무 대놓고 말해가지고 의미 추론으로 물어볼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3번 문장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아이가 너무 화가 났고 통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건 알겠어.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거를 4번부터 설명을 합니다. 요 아이가 calm down, 진정하게끔 돕고, 여기에서 help를 5형식으로 썼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see reason이 사리를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한다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안아주는 것. 그리고 and 뒤에서 공감을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관한? 그 상황에 관한. 뭘 하기 위해서? 감정의 강도를 diffuse,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되게 셀 거란 말이죠. 그거를 진정시켜야 돼. 그러려면은 그 상황을 공감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상황이다. 내가 겪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 주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정서적 연결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 말이 정서적 연결이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너의 상황을 나도 겪고 있는 것만큼 아주 크게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게 아이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다리를 만들어 줄 거라고 해요. 두 세계관에. 요거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3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문장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번에서 이제 해결책을 해결책을 보여줬잖아. 공감해주고 정서적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덕분에 아이와 그다음에 부모 혹은 이 아이의 화를 돋군 상대방이 서로 이제 소통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후에 뭐가 따라올까? 문장 끝났는데 여기 접수가 없어가지고 분사구문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allow가 이제 오형식으로 쓰여가지고 아이들의 이성을 담당하는 두뇌가 돕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뭘 돕게 할까? help가 동사 원형 목적으로 가지죠.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진정할 수 있게끔 돕는다라고 합니다. 혹은 or 뒤에서 적어도 주게끔 한답니다. 아이에게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듣는 능력을 주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부모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게 감정을 진정하는 능력과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둘 다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앞에 요거 2번 문장 보면은 그들이 듣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서 아이가 진정을 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이 이제서야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했던 아이가 움츠려든다, 다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한다, 부모의 말을 못 듣겠다,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반복해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감과 정서적 연결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감정을 좀 이제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쌤이 갑자기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충분히 카톡으로 질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뭐 오늘 설명 중에 좀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질문할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제 이런 것들은 쌤이 단톡방으로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뭐 아마 목요일 수업은 휴강을 하게 될 건데 휴강을 하더라도 우리 시험 대비는 전혀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것들 복습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